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장사들이 원활하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수수료가 면제되고 간편 인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사 정기 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예탁원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다음 달 여는 주주총회에서 이용 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총 대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많은 상장사가 주총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간편 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투표 내용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방탄소년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를 시작으로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이들의 두터운 팬층과 젊은 이미지를 활용해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구체적인 협업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협업이 단순 모델 계약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지원하고 방탄소년단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과 관련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불거진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용성 지역, 즉 수원과 용인, 성남 지역 가운데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수원, 권선과 영통, 장안구 등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내일 늦어도 21일까지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수지 기흥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현재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신규 금융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삼성 SDS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대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신규 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 관계자는 디지털 IT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을 주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LG CNS, 롯데 정보통신, 신세계 INC 등 주요 국내 IT 서비스 업체 정관에는 전자금융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롯데 정보통신이 학교 스마트 단발 도입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SK네트워크스 서비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학교 스마트 단말 도입 사업을 수주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국 초중학교 2,700곳에 11만 대의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총 5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외 고객 접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직면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협동조합 분야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 단가 조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혁신성장협동조합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실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과 정책 변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어닝쇼크와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작년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 수요가 크게 위축돼 회사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표 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이 급여 40%, 임원은 30%를 반납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직책에 따라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직과 운항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휴직 10일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외 각종 회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휴업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아차는 소아리 공장 휴업을 21일까지 연장하고 현대차 울산 2공장도 21일 생산 라인을 멈춥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보다 중국 부품 공장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휴무를 결정한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에서 1조 원대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6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합니다.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한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규모가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전기차 에너지 저장자치 부품 자회사인 LSEV코리아는 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3월 말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